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얼굴 작으신 우리 황민영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예, 여전히 얼굴이 작으시네요. 라면을 저녁에 꼭 좀 드시고 잘 주무시라니까 전혀 실천을 안 하고 계십니다. 라면을 먹어도 붓지는 않습니다. 예, 역시 부드러운 남자는 라면을 먹어도 붓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황민영 멘토님이. 그 장점이 뭔가요? 예, 굉장히 부드럽다는 이미지. 네. 그리고 잘생겼다. 네. 얼굴이 작다. 뭐 이런. 네.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주식, 대형주 네. 잘하시잖아요. 네. 대형주 잘한다. 네. 그리고 대형주에 어떤 힘이 좀 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얼굴 작은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훈 멘토님은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시느라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샘플러스에 접속을 하시면 공개 방송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혹시라도, 공개 방송을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런 안개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황민영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불안감은 좀 상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역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불안 심리가 조금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바로 전날 좀 하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힘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강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새로운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점검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순환 매적 차원에서, 또 조정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으면 상승하는 섹터. 그 상승하는 섹터가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그 조정받던 섹터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좀 기현상들. 그러니까 지수는 받쳐주고 있는데 종목군적으로 보면 크게 재미는 없는 그런 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의 대처법은요, 결과적으로는 심지구든 매매고, 좀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는 자세, 이런 것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은요, 늘 이런 식의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다. 메롱메롱하죠.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메롱합니다. 또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메롱을 하죠. 메롱메롱 하는데 그게 메롱메롱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그것을 다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황민영 멘토님. 최근에 네. 문자와 전화 상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긴 한데 저희가 너무 상세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부터 빠르게 하나 가주시죠. 네,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이 지금 파라다이스 문자가 왔습니다. 23,800원 비중 15% 정도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일단 파라다이스 매수가까지 언제 오를까요? 23,800원이신데 현재 23,650원입니다. 자, 최근에 영종도 카지노 쪽에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 부분이 일단 파라다이스 쪽에서 확정이 됐고, 중요한 건 이제 파라다이스 주가가 밀렸던 건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라다이스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사실 뭐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어쩌면 또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아직까지 주가에 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8,000원 정도, 언제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일단 지금 28,000원 정도 자리면 이 정도 자리죠. 지금 1월 달에 거의 고점 부근인데요.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요. 지금 디스카운트는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한 1개월 정도 이내에는, 현재 매수하셨던 28,000원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고 일단 한 달 정도만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파라다이스 원하시는 가격대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 바로 문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D 온라인인데요. 5,250원에 15%라고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YD 온라인, 뭐, 지금 크게 게임주들의 어떤, 지금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게임주들의 성장세가 크게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에서의 얘기인데요.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끼지 않았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급락세는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급락세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YD 온라인은요, 추세상 꺼봐도 실적적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세상으로도 하락 추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지지를 받고 있는 선들이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선에서는 지지를 지금 4,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대를 새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선들에서 또다시 밀리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 감안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기사 즉 결과적으로 지금 안 좋은 기사예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거품이 끼어 있다. 이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게임주 전체에 악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요, 대응 전략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4,840원입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자, 4,500원, 그 밑에 4,100원까지도 보이는 선입니다. 그래서 4,800 요 선이죠. 4,850원, 종가상 4,850원을 깨면, 손절을 하시는 걸로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보유 전략인데, 반등 시 매도 전략까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은요, 5,300원대입니다. 여기 반등 오면 반드시 매도 전략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8,200원, 비중 30%. 라고 이제 뭐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7,240원이네요. 여전히 이제 손실 중이신데, 자, 8,200원 정도 자리면은 뭐, 아직 위쪽으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손실 폭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고. 자, 일진 디스플레이,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을 일단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관련해서 이제 삼성 쪽에서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불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가격 자체가, 단가 자체가,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품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6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만약에 크게 이뤄지게 된다면 관련 부품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을 증가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판매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진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가 30% 정도의 비중인데 8,2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위로 본다면 한 9,000원 정도, 네, 뭐 크진 않지만 9,0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아래쪽으로는 이미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가 자체를 너무 이제 짧게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주가가 뭐 계속해서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6,50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일단 기다리신다면 일단 한번 원하는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는 그 안에는 한번 당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4290님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38,000원에 비중 15%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고 했는데, 게임주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안 좋은 얘기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적,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오겠느냐. 즉,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또다시 이 34,000원 부근까지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게임주를요, 쉽게 접근할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가 있던 게임주들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실 구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항대가 보이는 것이 41,900원인데, 만약에, 지금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41,900원까지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00원에서는 더 욕심 안 부리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굳이 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짧은 상승을 조금, 모색하시는 방안이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 게임주 실적이 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닝쇼크에 가까운 실적들이 많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라는 점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올리네요. 받아보겠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뜻이.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롱 좀 봐주세요. 코오롱이요. 네. 자, 코오롱 매수 단가가 얼마시죠? 38,000원에 20%를 들고 있는데요. 네. 이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걸 몰랐어요. 매도 시점을 이제 못 잡으시는 거군요. 네. 38,000원이면, 지금 현재 근데 34,300원이네요. 근데 본전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이 기업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렇죠? 매년 됐어요. 아이고. 자, 일단 코오롱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예. 자, 이 기업을 지금 수익이 아니시라고 해서, 자, 보니까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1, 2, 3, 4, 4년 정도. 손해 안 하고 막 본전만 돼도 팔고 나오려고요. 38,000원이요. 20%. 그거 더 가겠어요. 38,000원. 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은 지금 팔 때는 아닙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목표 주가하고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기업 그럼 자체가. 목표는 대충 얼마까지 가겠어요? 자, 일단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38,000원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근데 그 38,000원에서 크게 수익이 날 정도의 그 목표 주가는 잡아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 되냐면요. 이제는 이제 그 예전에 2010년도 39,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럼 그 자리에는 분명히 또 물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전화 주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물려있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죠? 처음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을 사셨죠? 그런데 지금은 본전만 와도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신 분들은, 본전만 팔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39,500원이면 39,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39,000원 정도. 네, 지금, 네. 거기다 이제,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팔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냥 밀려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흐름이 꺾이게 되면은 코오롱이 원하시는 가격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지금 적으세요. 네. 자, 31,350원. 얼마라고요? 얼마요? 네, 31,350원입니다. 31,350원이요. 31,350원. 네.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39,000원을 목표가로 가져가세요. 네,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들고 있어 보겠어요. 그럼. 네. 가져가십시오. 아이고, 지겨웠어요. 하도 오래 들고 있어가 지겨워가. 네.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정말 부드럽게 상담해 주시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 스마트야. 바이오 스마트.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4,670원이야. 4,67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700주 주고 있습니다. 아니, 퍼센테이지로요. 퍼센테이지야. 대충 한 30% 되나? 30%? 한 25%? 예. 30%. 굳이 몇 주 지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잘못 이야기했네. 네. 수익이 나셔서 네. 조금 아, 흥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바이오스마트가 지금 왜 올라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모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네. 뭐, 주위에서 이 사라 해가지고, 네. 그래, 사봤거든요. 예. 그, 얘기 참기 이렇게 부부 올라와서, 예. 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그럼 파셔야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못 견디세요. 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상가던데 보니까요. 바이오스마트가요? 예. 지금 5,350원인데요. 확 빠졌습니다. 6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왜 지금 빠지는지, 지금 이게, 자회사로요. 예. 라미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예. 예. 자회사를 화장품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 예. 바이오스마트 뿐만이 아니고 한국주철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잘 보면, 저항대가요, 3,600원대였어요. 이 3,600원대를 정확하게 50%를 잡으면 한 1,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3,600원에서 1,800원을 더하게 되면, 대강 이제 6,000원 부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6,000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목표치는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밀리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은 크게 수반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크게 수반이 안 돼서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또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되겠까요? 근데 회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회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파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요. 예. 이거는, 일반 개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죠? 네, 일반 개인들이 이 모양을 매수를 계속해서 위쪽으로 매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부터는 그들의 어떤, 생각대로 주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고 갔다면, 2,600원에서 잡고 갔다면 제가 더 들고 하시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2,600원이 아마 3,000원 부근이라도 더 들고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지금 4,670원이에요. 하루 만에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파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실 때도, 결과적으로 크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확고한 신념 없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손실을 확 전환돼 버리면, 그때는 겁이 나서 던질지도 몰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수익이 나 있을 때 던지는 게 맞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럼 오늘 상가 고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분간 이 고점에서 밀려있고 또 조금 상승하면서 박스권은 어느 정도 형성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박스권에서 과연 어디까지 또 뺐다가 들어올릴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가 낮으면요, 익절가 딱 잡아놓고 버티면서 가면 돼요. 근데 매수가가 이래 높아버리면 여기서 손실을 확 받게버리면 그때는 심리가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럼 한 반 정도 팔고 또 반 정도 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 이게 투자 과열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다가 반을 다 파신다 그러면 그 반을 팔고 반을 들고 간다 그러면 그 반을 들고 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혹시나 튀어오를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신데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조정이 또 들어올 시기도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화장품제조 이런 거 잠깐 살짝 보고 갈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오늘 한국 화장품 하한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쭉 빠진 거예요, 그죠? 한국 화장품제조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다가 자, 이것도 오늘 지금 보합
근처, 이거는 오늘 거래 정지네요. 거래 정지돼 있더라고요. 네, 거래 벌써.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건 거래 정지고. 자, 한국주철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자회사가 엠프란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0%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올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팔고 놔야 되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 생명과학이거든요. LG 생명과학이요? 네네. LG 생명과학. 자, 그럼 얼마에 매수하셨죠? 55,500원이요. 55,500원이요. 네.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한 10% 돼요. 55,500원에 잘못한 것 같아요? 10% 비중이요? 제가 이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제,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이제 다 알아야 되니까, 네. LG 생명과학을 현재 5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네. LG 생명과학.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하고 바이오 쪽에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55,000원 현재 가격이고 55,500원이면은 그러면은 최근에 따라 붙으신 건가요? 어저께 샀어요, 어저께. 어제 사셨어요? 네. 자, 그럼 LG 생명과학을 사신 이유는 사실 어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셨나요? 뭐 차트를 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어떤 이제 아니요, 이슈나? 저 종목이 좋다 네. 그래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네, 조정 받을 만큼 또 받은 것 같아서 들어가 봤더니,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다는 건 이제 지금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 쪽에서 LG 생명과학 쪽에 이제 추천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내용 잠깐 보게 되면요. 혼합 백신의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됐고,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글로의 해외 국가에 대한 승인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는 한번 다들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LG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 기업이 실적을 어느 정도의 실적을 달성했느냐면, 적자를 기록했어요. 보이시죠? 순이익 적자입니다. 21억 원. 그리고, 순이익률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죠. 그죠? 0.49.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이거는 지금 예상치입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예상했던 그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71억 원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달성이 된 사항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건 기대의 심리,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쨌든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좀 밀어 올린 건데요.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너무 성급하게 한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손실이시지만, 네, 앞으로는, 며칠 후면은 이게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사실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간 자리에서 따라 붙으신 건데, 주식을 사실 때는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죠? 네, 미리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실 때는 주가가 한번 밀렸을 때, 그죠? 한번 밀렸을 때 사셔야 되는데, 이거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주식하실 때는 올라갈 때 그냥 따라 붙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한번 눌렸을 때, 그런 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전략들 잠깐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네네. 자, 전략을 일단 설명드리면요. 최근에 눌림목이 한번 나왔습니다. 눌림목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 자리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짧게 53,300원. 그죠? 53,3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릴게요. 네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떨어지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53,300원 손절가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정도 잡아드릴 거냐면, 사실 요번에 부딪힌 것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던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부딪힌 건데,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그 매개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는 6만원 잡아드리겠습니다. 턴어라운드까지 감안을 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네, 한 달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55,4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 일단 목표 가격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더니. 네, 지금 반등 타이밍입니다. 네, 53,300원이 이제 손절가죠? 네, 그리고 네, 6만원이 목표가고요. 6만원 정도면 2주 안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그 바이오스마트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못된 기업입니다. 그죠? 14시까지, 그러니까 2시까지는 상한가였다가 2시 30분에 이게 지금 투자 가율 때문에 30분 단위로 체결되는데 보합으로 내려놨다가 지금 또 종가 예상 지수는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자꾸 여러분들 많이 커진 종목에서 따라가는 매매 하실 필요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확 봐요. 얘들을 뺄 때는 확 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상담 신청하셨던 바이오스마트 들고 계신 분이요. 굳이 하한가에서는 던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한가에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상 체결 지수하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으로 내려놨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죠. 2025.81포인트의 예상 체결 지수 한 2포인트 가까이 빠졌네요. 그죠? 지금, 지금 오늘 장중에 2040포인트까지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지금 다시 쭉 빼는 형국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어닝 쇼크에 대한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샀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팔았는데요. 기관이 좀 역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봤을 때는 어닝 쇼크 쪽이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은 매도세로 이제 돌아섰고요. 외국인조차도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8,000원 정도는 0.56% 정도 올랐고요. 현대차는 제가 계속 안 좋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오르다가 또 빠졌습니다. 그죠? 지금은 보합 선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네이버, 포스코, 삼성 SDS 모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신저가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좀 좋지 않은 쪽에서의 중국에서 치매가 들어오고 있는 쪽은 조금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역시 지금 강보합 선상으로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상승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도 보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중 내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해진 게 아마 화장품주의 지금 굉장한 급락세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니까 보여집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는 것 같아요. 자, 클로징벨 지금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을 좀 했는데 바이오스마트가 결국은 하한가네요. 그죠? 하한가에 바로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화장품주들이 급락세가 좀 나왔고요. 자, 이 화장품주가 중국 소비주로 오늘 장중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왜 장막판에 이제 급락세가 나온 걸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오늘 대규모 이제 단기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그 자금 흐름으로 봐도 기관 쪽에서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왔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은
네,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쪽 수급을 따라가실 때 이렇게 이제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듣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항상 이게 너무 강하게 올라온 종목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다른 특징 종목군들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국 이 화장품주를 제외하고 또 중국 다른 소비주들은 좀 조금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행주라든가 의류주 이쪽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또 체크해 봐야 될 것이 화학 정유주 쪽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학 정유주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동향이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결국 중국 쪽에서의 그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1차적인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이제 철강 쪽이나 화학 쪽이 가장 1차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에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제철이나 세아베스틸, 풍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업종들 중에서 오늘 특히 이제 의류 업종, 그 중에서 베이지가우스라는 기업이 있죠. 예, 베이지가우스라는 기업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미리 이제 선점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그 소비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류 업종이 바로 이제 베이지가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의류 업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베이지가우스가 8% 정도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LG패션과 한세실업 그리고 한섬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동반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쪽에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화장품주들이 오늘 뭐 초반에 좀 많이 강하게 또 올라갔다가 결국은 많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주, 일단 뭐 한류 열풍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화장품주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결국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급등세가 좀 시현이 됐고, 이 결국은 1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둔 시점에서 어찌 보면은 기관들 쪽에서 발빠르게 한번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오버슈팅이 좀 발생됐던 그런 구간이 바로 화장품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주도 최근에 보면 계속 대형 증권사들도 괜찮았지만 중소형주 증권사들이 또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 증권주사들 좀 짚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증권주들 여러 가지 이제 증권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뭐 KB, 그 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그리고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던 게 유한타증권하고 그리고 이제 KTB 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이트레이드, 그 유진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증권주에 대한 상담이 최근 들어서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구분이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보셔야 되지, 이렇게 증권주 단기 랠리가 일단 펼쳐진 자리에서 조급한 마음에 내가 지금 증권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들보다는요, 중심을 잡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프로에 제가 계속 출연해서 외신과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섹터들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 이틀 동안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지금 최근에 그 제약주들, 중국인들이 일본 가서 제약을 좀 싹쓸이했다는 내용을 수익을 말하다와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국약품이 전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안국약품 오늘 조정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전일 또 제가 가족분들과 차익 실현했다는 얘기까지 17,000에서 차익 실현했다는 얘기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양약품하고 광동제약, 즉 소화제죠. 그리고 광동제약은 우황청심원 이런 회사들은 전일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문에서 어떤 여러분들 해답을 찾으셔야지 자꾸 차트에서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리안리도 보면요. 코리안리도 전일 좀 급등세가 나고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페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가 좋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서울반도체, 그리고 루멘스, 그리고 또 현대차까지는 전부 다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오늘 아침에는요, 딱 두 종목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통신 쪽을 봐야 된다. 통신 쪽을 봐야 되는데 외신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IT 기기들이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IT 기기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신 쪽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비적 차원에서 본다면 다시 SNS를 봐야 될 시기고 다산 네트워크를 봐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 SNS이 한 3% 가까이 상승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도 굉장히 하락 추세 속에 있다가 오후장부터 들어올리면서 거의 3%의 마감이 된 3% 상승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문 읽어주는 남자 꼭 보셔야 되고 그 결과를 이 오후 정식 교여보세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채널 딴 데 돌리지 마세요. 돌려봤자 저희만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경제TV 없습니다. 그 점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릴 게 아니고 또 상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우 인터내셔널 29,550원 10% 비중인데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우 인터내셔널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해당 그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사업 분야가 나옵니다. 국제 무역 쪽, 철강이나 화학, 비철, 기계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리고 자원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경기 자체가 무역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 개발 쪽 이 프로젝트 자체가 최근에 뭐 유가하고 연관지어서 이쪽에서 사업 분야 자체가 그다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역시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매개가 계속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그 업황군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예 지금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쉽긴 하지만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29,500원이고 손실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나오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종목을 좀 빠른 종목들로 교체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물어보셨어요. 팔아야 할까요? 라고 만원 매수하셨다고 물어주셨는데, 자, 들고 가야 됩니다. 어디 섹터냐? 결국은 유헬스케어 섹터죠. 이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하게 성장할 섹터들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하신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짧게 보지 마세요. 짧게 볼 종목 절대 아니고요.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오히려 이 자리대는 매수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에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봐 드릴게요. 자, 이 장기 저항대가 있었어요. 이 장기 저항대가 바로 9,400원 부근입니다. 이 9,400원만 되면 늘 올라왔다가도 최근에 밀려 내려온 2013년도 바로 하반기부터죠. 이 지지대를 깨고 내려오니까 이게 저항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저항대를 굉장히 계속 강한 저항대를 맞이하면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걸 뚫고 올라왔죠. 그렇다면 이게 지지대가 될 게 명확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에서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당연히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굳이 이 자리대에서 매수하실 자리대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자리대는 추가 매수나 그 다음에 물타기를 좀 하셔도, 제가 물타기 잘 안 권해드리는데요. 물타기를 좀 하셔도 되는 자리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내용은 이제 하나케미칼이네요. 하나케미칼 14,000원에 20% 비중. 자, 현재 가격이 14,000원인데, 지금 딱 그 가격이네요. 매수하신 가격대. 자, 하나케미칼. 사업 분야가 지금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석유화학 쪽 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은 이제 태양광 쪽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 사업 분야는 이제 마진율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은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하나케미칼의 그 다른 사업 부분이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은 아직까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점 때문에 같이 또 좋은 점이 없어지고 나쁜 점만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나쁜 부분이 인식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동일한 관점입니다.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이미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이슈가 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화학 업종들 분명히 많습니다. 더 좋은 업종들. 그래서 저는 16,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는 바로 이전에 이제 거래됐던 그 봉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때 그 저점 가격대인 13,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지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네, 한국 사이버 결제요. 한국 사이버 결제.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5,000원. 25,0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80%. 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5,000원이면 조금 들고 보유하신 지가 좀 꽤 됐어요. 그죠? 예. 예. 한 작년 연말쯤부터 보유하신 거예요? 네. 예. 그때쯤 혹시 방송 보고 매수하신 겁니까? 아니, 그 M&A 돼가지고요. 다른 예를 보면 또 많이 가걸래 한번. 그때 제가 그 핀테크 산업 강의를 언제 드렸는가 하면 2014년도 11월 말쯤에 드렸어요. 그때 네네. 핀테크 산업 얘기를 드리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 한국 사이버 결제보다 더 강조드렸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어요. KG 모빌리언스하고 KG 이니시스입니다. 네. 자, 오늘도 KG 이니시스하고 KG 모빌리언스를 보게 되면요. 뭐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강한 상승세를 조금 이어나가는, 즉 KG 모빌리언스가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직은 이 핀테크에 대한 수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세를 만들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선이 잘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이버 결제는 27,000원 선만 잘 지지가 되면 다시 전고점대 영역인 35,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봐도 좋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고 와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27,000원을 안 깨면 무조건 들고 가세요. 한 4만원까지 갈라네. 4만원까지요? 네. 4만원까지는 욕심인데요. 35,000원까지만 일단은 보시고요. 35,000원 이상 올라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예. 네, 다음에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35,950원 가격이고요. 20% 비중이네요. 35,900원대니까 역시 또 손실입니다. 좀 안타까운데 엑소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매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SM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SM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엑소의 그 모멘텀 자체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빌보드 차트에서도 꽤 좋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SM에 대한 엑소의 모멘텀으로 보셨다면 지금 SM은 지금 자리에서 팔 때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죠. 세월호 여파 때문에 지금 내수 경기 부진 그리고 공연 문화가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 SM의 실적은 일시적으로 한번 둔화세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사태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그 수급이 일정 섹터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SM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집중된 조명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지만 SM을 그 모멘텀을 보셨다면 당연히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45,000원 정도까지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기간적인 문제겠죠.
45,000원 정도의 그 가격대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시고,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지금 자리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굳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리가 32,000원이에요. 그래서 3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그리고 45,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중앙백신인데요. 매수가를 15,950원. 향후 전망을 부탁한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중앙백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보면 이 중앙백신은 글쎄요,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치중해서 보는 제약 회사 쪽으로 보기보다는 바이오 쪽이나 그리고 치료 이쪽 치료제 쪽의 어떤 개발. 그 다음에 백신 개발 이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제약제보다는 메리트가 좀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백신은 또 늘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식의 형태를 띠죠. 뭐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이런 모멘텀 그리고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멘텀 때문에 확 올랐다가 뼈쪽산을 그리고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 안 돼요. 그나마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가도 또 뼈쪽산, 또 최근에 올라왔다가도 뼈쪽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다가 또 뼈쪽산을 그리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의 대응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꾸 손절가를 딱 잡으셔서 그 손절선을 자꾸 위로 상승시마다 조금씩 올려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손절선을 잡아보자면 15,800원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7,000원을 넘어가면요. 손절선을 다시 17,200원, 17,000선을 넘어가게 되면 16,200원 선을 손절선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18,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17,200원을 손절선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원익 IPS고요. 자, 매수 가격이 12,000원이고 30%네요.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자, 지금 역시 이제 그 매수 가격보다 낮아요. 일단 뭐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시세가 반영됐던 부분이 성장성이 반영됐던 부분이 2014년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DDR4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그 자리 자체가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를 드려달라고 했으니까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만 목표 주가로 일단 기대치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전 고점짜리 부분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수급 둔화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14,5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하락이 아직까지 멈추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업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잠시 실적과 괴리가 좀 생기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원익 IPS는 뭐 삼성 쪽에서 꾸준하게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일단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가셨다면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4,500원입니다. 예,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강연회하고 또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 오늘도 보니까 이제 종목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지금 TV 보시는 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가 4시부터 여러분들의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4시부터, 서울경제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2시에 미아 지점에서 저와 이강무 멘토 둘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종목들을 선정해 나가야 앞으로 큰 돈을 또 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망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프로그램과 서울경제TV를 늘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서의 해안,
그리고 정답들의 근접한 근사치의 답을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